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성이며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지금은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홀로 살고 있습니다. 이별이 어렵더라도 5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았고 혼자인 게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이혼 후에도 좋은 추억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줄 알았던 여자의 진실을 알면서 지난 시간이 거짓으로 느껴집니다. 지인들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어서 익명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일찍 잃고 어머니와 함께 자란 외동 아들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서 어머니가 전부였고 어머니도 아버지를 먼저 잃고 힘들게 아들 하나를 키우셨을 겁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마치 평범한 드라마와 같습니다. 아버지를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재산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는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방 하나를 빌기 위한 보증금이 전 재산이었지만 엄마는 저를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보험도 정수금도 바라보며 영업직, 생산직을 가리지 않고 일했지만 혼자 두 식구를 먹여 살릴 정도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어릴 적에 어린이집에서 생활비를 벌면서도 저축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돈이 모이지 않고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간 어머니를 따라서 그리워했습니다. 에이버지가 없는 채로 자란 저는 딸들이 어머니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아들들은 아버지의 존재를 그리워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자란 제 모습이 부끄러웠지만 어머니의 고난과 희생을 알게 된다면 더 좋은 아들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를 되돌려봅니다. 그 친구들이 눈물이 날 만큼 부러웠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괜히 툴툴거리는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셨나요? 괜히 못되게 군 엔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나셨죠. 어머니도 나름대로 제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어 하셨지만 엄마와 공놀이를 하는 것으로는 아버지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그런 추억도 참 소중한 것이었을 텐데 너무 어렸던 저는 그 소중함을 몰랐었나 봐요. 늘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고생하시던 어머니가 휴일까지 내쉬면서 저를 야구장으로 데려가셨던 날에도 저는 제 손을 잡고 있는 어머니의 손보다 옆자리에서 아버지와 유니폼을 맞춰 입고 있는 1년씩 없는 어느 부자의 모습을 동경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제가 얼마나 철이 없었던지를 잘 알고 있지만 경우에 10살 난 제게는 그런 결핍이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저에게 늘 뭐든지 해주고 싶어 하셨고 또 그렇게 해주시려고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어머니의 노력과 사랑을 너무 뒤늦게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없던 사춘기 시절 어머니에게 괜한 짜증을 내고 어머니를 너무 외롭게 만들었어요. 경수아. 또 지나간 따르면 이제 약속이 있어요. 빠르게 나가야 해요. 어디 가는데? 그래. 친구들이랑 PC방에 가기로 했어요. 그거 오늘 꼭 나가야만 하는 거야? 오랜만에 엄마 쉬는 날인데 엄마랑 좀 같이 시간 보내자. 친구들과 이미 약속을 잡았지만 어떻게든 번 더 있어야 한다면 계속 같이 있어도 이미 매일 보는 거니까 어때? 괜찮아. 그럼 오늘은 조기에 들어가고 내려가는 것이 좋겠어. 어머니는 그때 외로워하셨을 것 같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는 아직 30 초반에 젊으셨어서 정말 젊으셨어. 다른 사람들은 젊음과 신혼을 즐길 때 어머니는 혼자서 모든 어려움에 직면했고 상처를 받았을 거야. 어머니의 외로움을 알아차리지 못한 나쁜 아들이었어. 가끔 나는 어머니의 고통을 지원하지 못한 내 모습을 후회해. 아마 내가 딸로 태어났더라면 어머니의 마음을 나중에 이해하고 더 사랑스럽고 다정했을지도 몰라. 그 비참한 후회들이 생각나 고통스러워. 어머니의 고통을 모르고 있던 내가 얼마나 섭섭한지.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께 미안한 마음밖에 없어. 가끔은 나로 인해 어머니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걱정돼. 남편이 빠르게 떠난 후에 자식만 없었다면 어머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니는 혼자 서지 않고 나 때문에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지 않을까 생각돼. 어머니의 외로움은 엄마가 위로받고 싶어 하지 않아서였을지도 몰라. 나는 어머니를 정말 대단하게 생각해.
나는 마흔이 코앞이지만 여전히 내 생각밖에는 없어. 어머니는 어떻게 내 것과 그리고 나를 위해 희생하는 걸까? 그런 어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해. 나의 어머니는 평생의 꿈이자 목표였던 집을 마련하려는 노력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자주 이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항상 적은 돈으로 집을 구하느라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해야 했고 때로는 1년 만에 집을 비우거나 중간에 쫓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학교도 자주 바뀌고 살 때는 짐을 다 풀지 않고 그대로 떠난 적도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일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었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긴 여정을 겪는 어머니의 힘든 삶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떤 방법이든지 집을 마련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어머니의 힘든 노력 끝에 우리 집이 생겨났을 때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했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는 2층짜리 귀엽고 작은 집은 저희에겐 궁전같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집에 들어갈 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던 그 순간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행복해서 눈물이 난다고 말씀하실 때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은행 대출을 갚아야 했지만 우리 집은 우리 집이 되었고 어머니는 마침내 내 안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집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참으로 크고 어머니는 그 집을 통해 마침내 자유를 찾으셨습니다. 그렇지면서도 나는 한숨 낼 틈을 찾았다. 그 후에는 시간이 흘렀고 나이를 먹음에 따라 우리가 함께 행복했던 그 집도 낡아갔다. 다행히 그 동네의 토지값이 많이 상승했다. 우리가 살았던 때엔 주변에 큰 건물이 없었고 조용한 주택가였지만 지난 1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어머니는 이번에도 대책을 마련했다. 오래된 집을 고치기보다는 빚을 내서라도 새 집을 짓자는 생각이었다. 결국 어머니의 뜻대로 건축을 하게 되었고 우리는 새로 지어진 빌라의 위층에 살았다. 어머니는 건물 소유자가 되어 노후 걱정을 덜었다. 그리고 아들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대신 평생을 통해 서로 의지하는 것이 어머니의 소망이었다. 작지만 건축주로서 어머니는 직접 건물을 관리했다. 청소까지 맡아서 하는 400평짜리 건물을 누리셨습니다. 매번 쓰레기 하나까지 직접 치우면서 건물에 애착을 가지셨죠. 이 집에서 켜준 너를 키우고 이제는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 우리 경수도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살면서 가족 모두가 행복할 거라 생각했겠네요. 어머니는 다른 걱정이 없다 싶었던 참에 언제부터인가 제 결혼에 관심이 생기셨죠. 그때는 전고 결혼 생각이 없었지만 세월이 빠르게 흘러 결혼을 찾던 참에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지만 마음 한켠으로 결혼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결혼만으로 행복해 보이는 것은 아니었을 텐데요.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하셨던 거죠. 그러나 제 어머니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잘생겼고 돈도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결혼을 못하는지 항상 궁금해하고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에 영향을 받아 바보 같은 행동을 해 결혼 중매소에도 갔지만 어디서도 적절한 인연을 찾지 못했습니다. 분명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여자들도 많았지만 이상하게 잘 안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이 거슬러 느끼는 것은 어머니의 걱정이었습니다. 평생 홀어머니와 살아왔다고 얘기하면 호감을 보이던 여자들도 당황해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괜히 홀어머니 모시려다 고생하게 될까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지만 그런 걱정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결국 30이 넘어도 여전히 혼자였고 어머니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때 가볍게 고민하던 일이 아니라고 깨닫게 되는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할 것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손자들을 만날 나이가 돼서 자주 잊어버리는 게 그다지 대수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치매라는 것은 70에서 80세에 오는 주요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겨우 62세인 우리 어머니께서 갑자기 아침 해가 뜨리라는 것은 전혀 상상도 못했죠.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요?
모임 즐겁게 오셨어요? 응, 맞아, 끌어올려야겠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하니까 분명 일 도착한 길을 나섰는데 집에 도착해서는 갑자기 길을 찾을 수 없게 되니 분명한 이유 없이 동네를 몇 바퀴씩 돌아다닌 게 기억나지 않아요. 고마워, 엄마,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 설마 무슨 일 있어? 아, 끊입은. 그냥 너나 같이 매일까봐 당연하지 않느냐고 날 너무 신경 써서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지금 여기가 구구단까지 오는 길인데 무슨 일 있어? 그냥 저녁에 술 좀 마셨더니 좀 취해지니까. 별일 아니야. 몇십 년이나 같은 동네에서 살았다니까 갑자기 집에 오는 길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얘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걱정하는 제게 어머니는 제대로 치매가 아닌 것 같다며 신경 쓰지 않았지만 결국 제가 억지로 병원으로 데려가서 어머니가 그곳에서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초기 단계라고 했지만 치매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치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요? 부모 자식 얼굴도 다 잊게 한다는 그 몹쓸 병이 왜 우리 어머니에게 찾아온 건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붙잡고 별의별 짓을 다 해보기도 했죠.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초기에는 그리 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잊어버리는 일도 없으셨고 요리나 청소도 그대로 하시고 일상생활도 별 문제가 없으셨죠. 하지만 초기 단계라고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몇 달이 괜찮다가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고 가만히 TV를 잘 보고 계신다가 순식간에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셨지요. 저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심장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신 어머니가 제게 미안해하실 때면 저는 원래 화장실에 숨어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왜 하필 고생만 하신 우리 어머니에게 그런 병이 찾아온 건지 저는 이해도 되지 않았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저는 어머니 대신 해야 할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가 정성껏 관리하시던 건 뭐를 제가 도맡아 관리하게 되었고 세입자들과 소통도 제가 어머니 대신 하게 되었죠. 제가 관리를 해보니 어머니 혼자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하셨던 건지 또 한 번 어머니가 존경스러워졌습니다. 물론 어머니 상태가 좋으실 때면 저와 함께 했던 경적 즐거운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청소를 하고 입주자들과 대화도 나누지만 그게 언제까지 가능할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최대한 모르는 시기를 지지하려고 어머니를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니의 건물 지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세입자를 만나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은 씨는 같은 건물에 살았지만 이전에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관리를 시작하고 태양이 그녀를 알았습니다. 그 전에 어머니가 세입자 아가씨가 혼자 열심히 살고 있다고 얘기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직접 만나본 이후 그녀가 착하고 열심히 일하는 여자로 보였습니다. 지은 씨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며 매우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야근 후 지나가는 지하 가게에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록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 중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책을 들고 지하까지 내려가는 걸 매일 반복하며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말 오르내림을 보며 저도 몇 차례 도와주게 되었고 결국 사적인 대화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비슷한 나이라 미혼으로서 웃기는 대화도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가게 오픈하셨나요? 오늘은 업무가 있어서 조금 일찍 나왔어요. 어디 결혼식 가시나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실 오늘 후배의 결혼식이 있어요. 아, 그럼 가게 일찍 닫고 가야겠네요. 바빠서 시간계 힘드실 텐데요. 솔직히 말하면 핑계라도 대고 가기 싫은데 요즘 장사가 잘 안 되는 것도 다 알아요. 덕분에 바빠서 핑계도 찾기 힘들어요. 왜 가기 싫으세요? 그냥 가서 결혼식 밥이나 먹고 오세요.
친구도 아닌 후배 결혼식이라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주변 지인들 중에 제가 마지막이라 더 그렇죠. 거기 가면 제 결혼 얘기가 나올 텐데 연애조차 안 하는 것을 알지만 거짓말도 못하겠고 번번이 그런 대화가 힘들어요. 어느 순간부터 남들 결혼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돼요. 그 마음 이해해요. 정작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왜 엮이는지 모르겠어요. 왜 연애를 못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건 진실에 안 맞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결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항상 얘기했어요. 내 결혼 지훈 씨와 잘 맞는구나. 그럼 오늘 나와 함께 할래? 나랑 결혼식에? 불편한 건 아니라고 비슷한 상황에 도움을 주고 싶었어. 오늘은 시간이 많이 나니까 가능하면 동행해주겠니? 고마운데 괜히 시간을 내야 할까 말까.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선후배 관계에선 결혼식까지 함께 가는 일은 상상도 못했어. 그날 그 사람의 상황이 나랑 닮았다 싶어서 도와주고 싶었어. 결혼식에 함께 간 후부터는 서로 사이가 바뀌었지. 더 이상 거주자와 주인의 관계가 아니었어. 서로 마음을 열고 지내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어.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들처럼 행복한 대화와 전화를 나누며 즐거웠어. 이 행복을 알려주려고 어머니가. 그렇게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늦게까지 도둑질한 줄 몰랐습니다. 점점 지은 씨와 마음을 터놓고 지내다 보니 나 또한 지은 씨에게 많이 의지하게 되었고 혼자 간직하던 고민과 걱정도 지은 씨와 나눌 수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제 사정을 잘 말한 적이 없었지만 이상하게 지은 씨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쉽게 터져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컸습니다. 약을 복용해도 계속 상태를 지켜봐야 했지만 가끔 나타나는 심한 증상을 보면 혼자 두는 게 무서웠어요. 별로 큰 일은 없는 것 같지만 어머니가 중증화될까 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결정이 마음에 안 들었고 요양원비도 부담스러웠어요. 어머니가 평소에는 괜찮으셨는데 요양원 비용을 지원받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매달 수백만 원이 드는 요양원비를 감당하려면 내가 일을 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를 마음 편히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 어떤 마음으로 두렵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나 흩어져 있을 때 어머니를 두고 막상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떡할지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우리 어머니도 저의 행복을 원하셨고 그 마음에 비해 나의 결정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정말 고마웠고 어떻게든 어머니에게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할지 그것만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지은 씨도 저를 위해 많이 고민하시고 지지해 주었는데 그 덕분에 나도 행복한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은 주변의 지지와 어머니의 응원이 있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마음의 고뇌와 어머니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 가정을 꾸리고 또한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지은 씨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변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언젠가는 이 마음을 어머니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결혼을 서둘러 결정한 이유는 어머니가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은 씨와 저와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결혼을 서두르기로 결심했고 결국 반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은 씨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고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결혼을 반대할 만한 처가가 없었고 그 덕분에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이유 중 하나는 부모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아내는 나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도 더 큰 행복을 약속하게 되어 기쁩니다. 나는 결혼 전 어머니와 여자친구 사이에서 욕심을 저울질하며 결정을 해야 했는데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아내의 결단력이었습니다. 현재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함께 일을 줄여가거나 그만두더라도 어머니가 편안하게 집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기는 한데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을 부탁할 수 있을까? 사실 어머님께서 오시게 되면 내가 맞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 않잖아. 경수 씨는 회사에서 잘 다니고 있고 나는 하루하루 불안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신세야. 요즘에는 돈이 매출보다 더 많기도 하고 우리가 결혼해서 양로원에서 살아야 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어머니를 돌보는 게 더 좋겠지 않을까 생각했어.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 그동안 혼자서 돈을 벌고 돌보고 있던 나로서는 양로원 비용을 부담해왔지만 결혼을 해서 둘이서 살면 경제적인 이득이 더 커질 거니까. 물론 이건 다 돈 문제뿐이고 아내의 힘든 노력을 쉽게 생각할 순 없었어. 늦게 결혼했기에 즐겁고 싶은 신혼을 희생해서 어려운 장모를 맞이하겠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어.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아내를 보고 나조차도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 결혼이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내의 성숙한 결정과 희생 덕분에 내 고민이 한 번에 해결되었어.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데려왔고 우리 부부가 함께 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내 결혼에 기뻐하신 것 같아서 그런지 예전보다 정신이 또렷해진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던 때였고 덕분에 내 정신도 더욱 맑고 좋았어요. 그것은 모두 내 아내 덕분이라고 생각했고 그녀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지원해주고 싶었고 그것 역시 내가 할 일이라면 아내를 아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노력해보았자 아내 고생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어머니의 실수로 인해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그런 일은 드물었고 처음에는 내가 괜찮다고 말해서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병에는 치료가 없는 법이라 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점점 피곤해 보였습니다. 웃는 얼굴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어머니를 돌보느라 힘들어하는 아내는 날 퇴근 후 어머니를 맡기고 방에 들어가 혼자 있는 것을 선호했죠. 그렇지만 그동안 어머니와 잘 지내줘서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어 버렸다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너 정말 피곤해 보이는데 미안해. 내가 일을 덜 했어야 했는데 내게 정이 부족하다고 느껴져 미안해. 아니야. 그냥 요즘 몸조리 좀 필요해서 그런 거야. 화내는 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마. 알겠지? 어머니의 돌봄과 일상에 대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불편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도와가며 이해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내와의 부부관계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발로 인해 재택근무가 가능해져서 어머니의 돌봄에 더 힘을 쏟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 아내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의 어려움과 감정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지지해주며 협력한다면 부부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외출도 못하는데 매일 같이 보니 답답한 것 같습니다. 당신께서는 재택근무를 꼭 해야 하는 것이라며 왜 집에 있어야 하는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있으면 어머니를 돌볼 수도 있고 당신도 조금 나아질 거라 생각해요. 당신이 있으면 공방에서도 볼 일이 있겠죠. 최근에는 코로나로 고객도 없고 주문도 오래전에 받았는데 솔직히 제대로 할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뭐 하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답답해서 나가도 좋다는 거예요. 당신은 혼자 다 고생하셨죠. 나갈 일도 없는데 왜 나가라는 건지요. 제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아내는 모든 게 불편해 보였어요. 오래 간병으로 힘들어하는 건 분명해요. 어머니 문제로 아이 계획도 미뤄놓고 그래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만이 가득했어요. 제가 도와주면 모두가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며 우리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꿈꿨어요. 사실 그 시절에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계속될 줄은 몰랐고 잠시라도 나가 머물고 싶었어요.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툴툴을 벌여도 그저 좋았어요. 그런데 그날 왜 그걸 열어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아내는 잠시 집을 나가겠다며 장에 보러 나갔고 나는 어머니가 TV를 보시는 동안 일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었어요. 평생 보지 않았던 요리책을 보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어머니의 유서를 발견했어요. 유서라라고 적혀있는 종이를 보고 나는 놀랐어요. 어머니가 벌써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 놀랍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내용이었어요. 다른 내용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내 재산을 며느리에게 넘기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필체가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인감도 찍혀있긴 했지만 필체가 달랐어요. 평생 익숙했던 어머니의 필체와 다르면서도 고제가 있었어요. 또한 요리책은 아내가 신혼시절 보던 것이고 저나 어머니가 보진 않았었어요. 어쩌다가 어머니의 유서가 거기에 있는지 이상했어요. 그 전에 아내가 어느 날 집으로 들어와 인감 도장을 찾던 일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그것도 이상했죠. 어디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이상한 건가요? 내일 3시에 계약을 맺을 거면 어머니가 필요한 걸 수도 있잖아요. 막도장을 사용하면 되는데 왜 인감이 필요한 걸까요? 이런 것은 인간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어머니의 인감 도장을 찾는 게 이상했지만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의 인감 도장이 찍힌 이상한 편지를 보고 나니 여보를 의심밖에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그날부터 아내를 의심하고 주시하게 되었어요. 아내를 끝까지 믿고 싶었지만 결국 아내가 실망시켰어요. 아내가 세무사와 변호사를 만난 이유를 알게 되자 아내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었죠. 아내는 내가 모르는 줄 알았지만 나는 아내와 함께 누워 수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왜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걱정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했어요. 어머니의 인감을 훔치고 유서를 조작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뭘까요? 미래에 알 수 있었네요. 아내의 공방에 음성 녹음기를 숨겨놓은 결과 아내와 친구가 나눈 비밀 대화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끝날 것 같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얼마 못 산다는데 초기에도 마이크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기억을 못해도 시원하게 기억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한 실수는 다 기억에 남아 번번이 나를 괴롭힙니다. 난 아내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요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안 좋다는데 지금은 더 혼이가 생깁니다. 그저 제 행동이 후회스럽습니다. 진짜 치매가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나이도 있고 평정 있지만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좀 짜증스러워하지만 지극히 참아야 합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새 건물이 세워집니다. 그냥 감옥에 있다 생각하고 참 어렵고 아내는 건물 주인 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고 어머니가 치매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제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모양입니다. 자기 계획은 몇 년 안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자기가 건물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했었던 모양입니다. 몇 년이나 간병했으니 그 정도 보상은 당연하다며 나중에 법정에서 혹시라도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기 위해서 말이해요. 하지만 생각보다 어머니의 병세가 그리 급격히 나빠지지 않았고 비교적 정신이 또렷해 하셔서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자 스트레스가 심했던 거겠죠. 그 모든 것을 무려 5년 만에 알게 된 저는 아내의 추악한 진실 앞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 믿었던 아내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고 그 배신감에 그동안 쌓아온 믿음과 사랑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차라리 내 것을 탐했으면 다 주고 말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는 진심이 아닐지 몰라도 저는 정말 진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건물은 지키며 그 길로 변호사를 만나 아내와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조작한 유서와 그동안 아내의 행적 대화들을 증거로 제출하여 아내의 유책으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당연하게도 그런 게 아니라며
오해라고 말씀했지만 직접 변호사를 만나고 세무사도 만났다는 증거들이 모두 아내의 잘못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순순히 인정하고 저와 이혼을 함으로써 끝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그랬는지 정말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여자가 입으로 배신했다는 말만큼은 듣기 싫을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것에 탐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큰 욕망을 품었는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어머니를 돌봐준 보상을 제대로 받아 그 인연을 끝냈고 그 후로는 아내와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아픔과 배신감으로 술을 마시거나 힘든 날을 보낸 적도 있지만 언젠가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질까봐 바쁜 일상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기다리던 재이원의 소식으로 어머니의 상황이 안 좋아졌을까봐 걱정도 했지만 이혼 사실을 전하지 못한 채 몇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고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괜찮다고 하며 이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고 혼자가 편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스로에게도 괜찮다는 말을 하며 점점 괜찮아졌습니다. 아직도 과거를 회상하며 전철을 생각할 때가 있지만 안 좋은 기억보다는 좋았던 기억이 더 많이 떠올라서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바라되 지금 당장은 다른 욕심 없이 어머니 곁에 머물며 어머니와 더 많은 기억과 추억을 쌓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누군가를 만날 기회는 있겠지만 어머니와 함께 보낼 시간이 언제까지 유효할지 모르기에요. 행복한 가정의 달 5월, 여러분도 부디 가족과 함께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